네, 숏게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주인공은 바로 신한상 님이신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띄우는 샷이 어렵습니다. 핀이 그린 가까운 쪽에 있고 특히 내리막이라서 꼭 띄워서 멈추고 싶은 샷을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샷을 시도할 때 경직되고 띄우지 못하고 탑볼로 까버려서 절망하곤 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굉장히 마음을 담은 네, 질문을 주셨어요. 신한상님이 이렇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내리막에서 공을 띄워서 핀을 붙이는 거는 사실 프로도 쉽지가 않아요. 벙커 같은 게 혹시 없고 그냥 뭐 페어웨이에 그냥 혹시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페어웨이 같은데 떨어뜨려서 그냥 좀 굴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선 굴리는 게 가장 편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굴릴 때도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이제 스핀이 한번 착 잡혀주고 나서 굴러가는 샷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루브가 중요한 거고 굴릴 때는 이제 50도나 아니면 52도나 이런 걸로 조금 굴려주시는 게 내리막 라이에서는 특히나 플롭샷을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제 정말로 뭐 벙커가 있어서 넘겨야 되고 거기서 정말 가까이 붙여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모험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제 플롭샷을 이제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 신한상님 이제 플롭샷을 하실 때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플롭샷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드레스를 하면 약간 다 오른쪽에 저는 공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채는 열려 있는데 공은 오른쪽에 두고 약간 좀 찍어 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지 네. 약간 우측에 공이 쳐 있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채를 열었을 때 이게 타겟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채를 열었을 때 방향이 타겟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리는 좀 열려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만 열었을 때 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다리는 전체적인 그냥 타겟이 왼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똑바로 쓴 상태에서 왼쪽에 오픈 스탠스가 이게 오픈 스탠스거든요. 네. 이게 오픈 스탠스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오픈 스탠스를 쓰실 때 왼쪽 방향을 똑바로 보는 오픈 스탠스. 그리고 네. 플롭샷 치실 때는 가운데서 약간 왼쪽 공. 네. 저는 약간 공이 왼쪽에 있는 걸 추천드리고요. 플롭샷 치실 때는 조금 백스윙 바깥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스탠스가 오픈 스탠스다 보니까 똑바로 스윙을 한다고 해도 가파른 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네. 가파른 길이 나와야 떠서 갈 거고 스핀을 더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 다 뭐 어느 정도 시도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백스윙 가셨을 때 그냥 무작정 세게만 친다고 해서 공이 스핀이 많아지느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스윙의 리듬감이 저는 더 슬로우하게 백스윙을 가져가야 공이 더 슬로우하게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백스윙이 빠르고 팔로우도 빠르다 보면은 공의 스핀은 확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공의 스핀이 확 많아지는데 이게 얼만큼 대체 날아갈 거냐 그거를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네, 백스윙을 저는 좀 짧게 가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저는 천천히 하면서 컨트롤을 하는 편이고 팔로우에서 이제 플롭샷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헤드의 열린 각도를 얼마나 팔로우 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제 여기서 바로 다치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열어서 이렇게 때려버리면 방향성도 안 맞고 열고 있으려고 하다 보면 탑핑도 아까 신앙상 까버리신다고. 네, 탑핑도 많이 나오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헤드를 잘 열어서 유지를 하면서 그래서 잘 빠져나가느냐 몸이 빠져나가면서 헤드가 열린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 몸은 안 가는데 헤드만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근데 몸이 같이 가주면 내 몸 앞에 열린 헤드가 그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죠. 네. 그래서 몸이 돌아 나가시면서 헤드가 열린 부분을 잘 유지해 주시는 게 플롭샷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한상님도 제 생각에는 헤드 이제 백스윙을 조금 더 이제 플롭샷에는 좀 천천히 가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헤드 무게를 공에 잘 전달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윙을 빠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세게 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스윙의 헤드 무게를 아마 못 느끼시고 그냥 치실 거예요. 그럴 때 보통 탑핑이 많이 나오고 헤드 무게를 잘 느끼면서 조금 더 슬로우한 스윙으로 헤드의 열린 상태를 몸이 잘 돌아 나가면서 이 헤드가 거의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팔로우 때 그런 느낌으로 플롭샷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거의 저를 보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어서 최현우님께서 질문 보내주셨는데 이분께서는 질문을 4개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컨트롤샷 할 때와 풀스윙 할 때 스윙의 차이점이 있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네, 네. 우선 컨트롤샷 먼저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샷이고요. 풀스윙은 풀스윙하고 컨트롤샷의 뭐 차이점은 사실 스윙을 다르게 하느냐라는 게 질문이시라면 다르지 않아요. 백스윙의 크기의 차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립 다운을 하느냐 그 차이로 저는 보통 이제 컨트롤을 하는 편이라고 네, 생각해요. 바람이 분다거나 거리를 좀 덜 보내야 되겠다거나 이제 그럴 때 조금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스윙의 결은 같은 거네요. 그렇죠. 궤도나 플레인이나 리듬이나 이런 거는 저는 다 똑같이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우님께서 다음 질문이 좀 더 많은 백스핀 거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우선은 좀 더 많은 백스핀을 걸으시려고 하면 클린한 컨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실 뭐 약간 뭐 공이 두껍게 맞는다거나 얇게 맞았는데 백스핀이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컨택 포인트, 그러니까 공 뒤에 정확한 곳에 타격을 하는 그런 스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새 외지를 사용하세요. 네, 그게 진짜 정말 제일 중요해요. 저도 정말 새 외지로 가장 자주 이제 바꾸는 이유도 굉장히 스핀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린, 딱딱한 그린, 뭐 메이저 샵을 할 때 이럴 때 보통 이제 새 외지로 바꾸곤 하는데 그 이유는 그냥 똑같은 스윙으로 똑같이 쳐도 그냥 스핀이 많이 먹어요. 그루브가 새 거고 네. 지금 막 파여 있는 그루브라서 전혀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루브를 그냥 그렇게 잘 사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반면에 또 너무 소프트한 그린을 만약에 쳐야 된다 할 때는 저는 오히려 예전에 쳤던 외지를 가져가서 좀 그루브가 다른 외지로 조금 달아서 이제 좀 그루브가 좀 지금보다는 좀 약간 무뎌졌을 때 네, 그런 외지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스핀 컨트롤을 그냥 아주 쉽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스윙으로 사실 갑자기 막 백스핀을 건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플롭샷 치는 방식이 이제 백스핀을 가장 잘 거는 방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를 열고 전체적인 공이 많이 띄우는 샷으로 도전을 하셔야 이제 스핀을 좀 많이 거는 샷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스탠스에 공 약간 살짝 왼쪽에 두셔야 되고, 이 헤드에 열려 있는 게 최대한 많이 유지될 수 있는 샷을 걸어 주셔야 좀 이제 백스핀 양을 조금 늘릴 수 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인비 프로님께서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스핀을 걸려면 네. 웨지를 바꿔라. 또 이왕이면 클리블랜드의 그렇죠. RTX G4로 바꾸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박인비 선수만의 짧은 거리 어프로치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짧은 거리의 어프로치가 이제 가장 중요할 때는 그린의 경사를 잘 읽는 게 짧은 거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그냥 핀만 보고 그냥 항상 치셔서 왜 이게 왼쪽으로 갔지 왜 오른쪽으로 갔지, 이렇게 내가 사실 미스샷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린을 타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린 파악을 좀 제대로 하신 다음에 내가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 위치가 어딘지, 사실 이제 떨어뜨리고자 하는 위치가 또 홀 주변의 라이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인 라이 떨어뜨렸을 때부터 홀까지 가는 라이가 어떤지 네, 그것을 파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는 하는 편이고, 짧은 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거리를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뭐 백스윙을 사실 뭐 이만큼 들었는데 보통 똑같이 그냥 항상 칠 때처럼 쳤는데 내가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 그날 달라요. 이러면 사실 선수도 그거는 뭐 사실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20, 30, 40, 50 이런 타겟을 정해 놓으시고, 거기서 내가 이 정도 백스윙 들었을 때 이 정도 가는구나, 내가 이 정도 히팅을 넣었을 때 이 정도 가는구나 라는 거를 자기 자신을 잘 아시게 되면 거리 컨트롤에도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사실 네. 최은우 씨께서 네.
그 혼자 할 수 있는 연습장에서 혼자 할 수 네. 있는 어프로치 샷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 네. 간략하게 또 그러네요.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제가 지금 벌써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냥 타깃을 정해놓고 내 백스윙 크기 테스트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0m 같은 경우 10개, 30 10개, 40 10개, 뭐 45 10개 이렇게 쳐가면서 내 백스윙 크기를 항상 테스트를 해요. 그게 뭐 추운 날에 조금 다를 수 있고 더운 날에 조금 다를 수 있고 뭐 웨지의 그 각도마다도 다를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채도 바꿔가면서 거리도 바꿔가면서 좀 타깃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왜냐면 가장 이제 연습장에 가시면 한 타깃만 보고 다 치시잖아요. 그냥 그렇죠. 매트 방향대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타깃도 왼쪽 오른쪽 바꿔가면서 코스가 뭐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타깃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앵글이 조금 바뀌었을 때는 어떤 스윙이 나오나 뭐 이런 것도 다 테스트 하시면서 많이 치시면서 익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언택트 스핀 스쿨을 통해서 최현우님께서는 갖고 계신 숏게임에 대한 고민은 다 해결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직접 이제 한번 해보시면서 앞으로 더 나은 골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장혜수님께서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와,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내주셨고 또 영상까지 모든 클럽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먼저 질문은요. 스윙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리에 대해 한 개의 클럽당 보통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맞추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예를 들자면 50도, 54도, 58도 등등의 웨지를 가지고 네. 공략할 수 있는 거리를 몇 개의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6, 50, 46 이렇게 세 가지의 웨지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웨지가 사실 56도거든요. 그래서 56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네. 많아서 사실 5야드부터 80야드까지는 다 56도를 치거든요. 저는 이제 70야드를 기준으로 거기서 조금 짧게 조금 길게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뭐 보통 뭐 58도 웨지로 한 뭐 85야드 뭐 이렇게 치신다 그러면 한 4분의 3 스윙이 보통 몇 야드 나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스윙에서 조금 더 작게 조금 더 크게 왜냐면 풀스윙은 이미 아는 거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트가 있으면 풀스윙 그리고 4분의 3 스윙 반스윙 이렇게 큰 틀로 나누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금씩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이제 거리를 조금 테스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혜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디테일하게 영상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영상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큰 틀로 나누셔서 이제 58도나 56도 웨지는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50도 웨지나 52도 웨지나 갭 웨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두 가지 샷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보통 저 같은 경우 85야드에서 90야드 사이는 4분의 3 스윙으로 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5야드에서 100야드는 그냥 풀스윙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제 샌드웨지랑 가끔 이제 샌드웨지랑 갭웨지 중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애매하죠. 샌드웨지는 아무리 세게 쳐도 갈 것 같지 않고 갭웨지는 엄청 살살 쳐야 되는 상황일 때 저는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 4분의 3 스윙을 똑같이 하되 조금 더 그립을 짧게 잡아주고 스윙 스피드를 조금 줄여줘요. 그러면 한 5야드 정도 조금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갭웨지 두 가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혜수님께서 이제 영상을 많이 또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언택트 스핀 스쿨이다 보니까 네. 숏 게임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웨지 영상만 저희가 또 준비를 한번 더 해봤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조언을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장혜수님 웨지 스윙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스윙을 봤을 때 전체적인 이제 스윙 크기나 리듬감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으신데 지금 보면은 좀 핸드 퍼스트가 좀 과도하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좀 핸드 퍼스트가 너무 과도하게 돼 있다 보면은 좀 경직이 돼요 몸이. 네. 그리고 백스윙에 올라가셨을 때 헤드가 많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시는 편이세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가팔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스윙에서 헤드가 너무 위로 머리 쪽으로 가지 않고 조금 더 내 느낌상은 좀 손목이 펴지고 조금 처지는 기분이 조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굉장히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 스윙 영상 찍어보면 조금의 차이밖에 없으실 거기 때문에 장혜수님은 그 두 가지 포인트 조금 생각해 주시면서 연습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고민의 주인공은요. 이형님이십니다.
웨지로 공을 타구하는 지점이 공의 어느 부분이어야 스핀이 발생하는지 이 세 가지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제 공이 타격을 하게 되면 이게 타고 올라가게 돼요. 그루브를 전체적으로 공이. 그렇기 때문에 공의 컨택 포인트가 너무 찍어치게 되다 보면은 보통 이제 공에 약간 위쪽에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찍다 보면은. 네. 근데 저는 이게 찍다 보면 이게 사실 바닥으로 이게 오히려 너무 박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게 타고 올라가는 게 사실 가파르기만 하지 완만한 그루브를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 뒤통수라 그래야 되나? 약간 공 뒤통수 쪽을 약간 가격을 한다고 생각해서 좀 이 그루브를 최대한 많이 슬로우하게 좀 태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이 빨리 가는 것보다 오히려 슬로우하게 타고 가면서 이게 공이 날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느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이 좀 더 이제 땅에 떨어졌을 때 좀 더 탁 바로 이제 조금 더 쓰게 되는 거고 가장 좋은 좀 컨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지샷에서는. 네. 네. 아무래도 이형님께서는 질문 주신 부분이 딱 정확한 네.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다 보니까 네. 솔루션 자체는 굉장히 뭐 가볍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골프라는 게 결국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가장 이제 스핀을 많이 내시는 방법은 공 위치 그리고 스탠스 이 모든 것들의 조화를 잘 이뤄야 가장 좋은 스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0야드, 40야드 짧은 스윙으로 스핀을 크리에이트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큰 스윙으로 스핀을 만드시려면 최대한 긴 스윙으로 최대한 짧은 거리를 보내야 백스핀의 양도 늘어나고 스핀의 양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스윙으로 짧은 거리를 보내려면 무조건 헤드가 열려 있어야 돼요. 네, 헤드가 열려 있어야 되고 스윙이 슬로우해야 그만큼 거리가 조금 덜 나가게 되면서 좀 슬로우한 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학기 님이신데요. 3개의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로 러프가 무성한 곳에서의 웨지샷은 힘으로 세게 쳐야 할지 아니면 부드럽게 탈출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저도 정말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다른 종류의 잔디를 많이 경험을 하는데요. 러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러프가 얼마나 좀 질긴지에 대한 그런 테스트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연습 라운드를 하면서 뭐 이 정도의 러프에서는 좀 세게 치는 샷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부드럽게 좀 놔야지 이게 잘 나가는 러프가 있는지 좀 되게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러프마다. 저는 조금 더 풀이 촘촘하고 많이 길고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립 강도를 조금 더 강하게 잡는 편이에요. 그립 강도를 좀 강하게 잡고 아마추어분들이 이제 경기를 하실 때 그 정도의 러프에서는 치실 경우가 많이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냥 뭐 보통 정도의 러프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스윙 크기를 늘려주시고 스윙은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립은 강하지만 스윙은 조금 부드럽고 그리고 스윙 크기는 보통 이제 페어웨이 칠 때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 주시면서 좀 부드러운 컨택트를 하시는 게 공이 너무 빨리 도망가지 않는 그런 샷을 러프에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그러니까 네. 러프에서 치면 또 플라이어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조금 더 네. 부드럽게. 네, 아무래도 스윙이. 이제 지금 이제 컨트롤 샷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풀샷 같은 경우에는 그립도 강하게 잡고 조금 더 강하게 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린 주변의 러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20, 30야드라 하면 보통 하셨던 스윙보다는 조금 크게 근데 공 약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백스윙 크기는 크게 공 뒤에 놓는 포인트가 공에 놓는 게 아니라 공 약간 뒤에부터 쓸어주시는 느낌으로 나가야 러프에서는 가장 좋은 볼 플라잇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네. 대체로 웨지는 로프트가 52도, 네. 56도, 그리고 58도로 구비를 하신대요. 네, 김학기님께서. 52, 56, 58. 네. 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무난할까요? 라고. 52, 56, 58.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최소 4도 정도의 갭은 좀 두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웨지 같은 경우. 52, 56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2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사실 뭐 56도나 58도를 조금 조정을 하셔서 57도 정도로 만들으셔서 사용을 하시고 차라리 60도를 하나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나 아니면 58을 쓰시고 싶다면 뭐 52, 아니고 뭐 46, 뭐 48, 뭐 이런 구조로 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린 주변에서 이제 좀 띄우는 샷을 많이 하시고 싶다. 그러면 5, 6,
60 그리고 52 이렇게 세 가지가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은요. 양잔디에서는 어떤 샷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네. 잔디의 종류에 따른 샷의 네. 구분을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양잔디라고 아무래도 그 벤트그라스라던가 네. 켄터키 블루그래스 얘기하시는 것 같죠? 벤트그라스나 뭐 켄터키 블루, 양잔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공이 이제 떠 있는 정도가 조금 덜 떠 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잔디를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중간에 끼는 잔디의 양이 훨씬 적기 때문에 스핀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양잔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히려 더 쓰러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잔디는 찍어 쳐야 된다라는 좀 그런 선입견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양잔디에서도 완만한 스윙으로 보통 때 하시는 중지와 똑같은 그런 스윙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양잔디라고 해서 뭐 굉장히 다르게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오히려 심적인 압박감 때문에 더 미스샷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잔디도 그냥 똑같이 스윙해주시고 오히려 쓰러치시고 조금 더 부드럽게 치신다고 생각하시고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클리브랜드에서 준비한 언택트 스핀스쿨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박인비 프로님께서 함께 하신 소감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언택트를 통해서나마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해드린 레슨이 조금이나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응원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리브랜드 또 RTX 집코어 외주도 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언택트로 스핀스쿨을 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제 컨택트로 이 스핀스쿨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네. 다음에는 직접 네. 만나 뵙고 네. 우리 이 화면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셨던 시청자분들이 직접 만나 뵙고 또 좋은 레슨을 받을 수 있을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날을 저희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